자, 이번 시간에는 물리의 정답률을 높여봅시다. 그래서 반대 뭐 오답률을 줄여보자 같은 얘기인데 공부하다 보면 그 물리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내가 다 잘 푸는 것 같은데 항상 답이 틀리게 돼요. 그래서 이런 오답을 좀 줄이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입니다. 이건 작년 고려된 문제인데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이라 생각하고 이 문제를 만났다고 생각해 봐요. 어떻게 문제 푸는지 상상해 봐요.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이게 제일 먼저 이게 보이죠? 그림이. 가장 먼저 그림이 보여요, 물리는.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설명하는 게 위에 있어요. 쭉.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내가 그림을 딱 보면 여기에 뭐 저항이 좀 달려 있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. 축전기가 달려 있고 건전지가 있고 스위치가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이렇게. 그리고 이 내용을 그냥 설명한 거예요, 위에. 뭐 전기용량 실간 축전기가 4개가 달려 있고 저항이 4개가 있고 스위치가 뭐가 있다. 사실은 물리 문제 여러분이 딱 만났을 때 여기를 잘 읽을 필요가 없죠. 여기는 그냥 여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딱 봐야 돼요. 이걸 딱 보고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거는 저항과 축전기와 건전지가 주는 충전과 방전 과정에 대한 문제구나 이렇게.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막 지나가야 돼요. 장면처럼. 그래, 이런 시간에 저항과 축전기를 가지고 충전 과정과 방전 과정을 설명하기 있었어 이렇게. 그게 막 식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장면이 떠올라야 돼요. 그러니까 막 그래프도 그려봤고 이렇게. 그리고 이런 시간에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또 문제풀이에 가다 보면 실제 문제는 여기에 대한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었거든요. 충전과 방전 과정에 대해서 막 답도 외웠어요, 같이. 미방물 막 풀기도 하고. 그런 게 순식간에 시험장에서 막 지나가고 있어야 돼요, 이렇게. 막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문제 해결했더라? 어떤 방법이 뭐였더라? 그거를 생각한 다음에 문제 읽죠, 밑에. 여기 지금 좀 잘렸어요, 밑에가요. A, 뭐 B, C, D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문제 읽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나야 돼요. 예전에 뭐가 있었는데 문제 좀 바뀌었네. 같은 거네.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답안지에 쓸 거예요, 이렇게요. 그래서 이 서술형 문제는 문제가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 4개가 되고 이게 큰 문제 하나짜리인데 밑에 작은 문제가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실제 50분 동안 시험을 봐야 되고 여러분이 만났을 때 그림을 보고 대충 머릿속에 지나가는 걸 탁탁탁탁 이제 확인한 다음에 여기 실제 읽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연대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야. 여기 보면 또 그림이 보여요. 이렇게 축전기 같아. 아까 축전기. 그리고 요거 이제 91번은 제가 그냥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그냥 번호고 재작년 연수대 문제입니다. 막 보다 보면 뭐 그냥 양도 얼마 안 되죠.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쭉 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를 구하라고 하는데 벌써 부담되는 게 여기 답을 딱 보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뭐 마이너스 6승 2.5 2 3 4 이렇게 뭔가 계산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잘 구했다 해도 계산이 틀리면 이거는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. 이렇게. 그래서 계산에 대한 부담이 막 생기는 거야.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시험을 딱 보고 나서 너 이렇게 시험 못 봤어? 이렇게 물어보잖아요. 보통 매주 보는 모의고사 같은 데서. 그럼 선생님 계산 문제 자꾸 틀리는 것 같아요. 계산이 너무 약해요. 이렇게. 근데 물리에서 계산이라 해봤자 그냥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란 말이에요. 좀 복잡하면 이제 뭐 미분 적분을 해야 되고 더 복잡한 건 미방을 풀어야 되는데 보통의 계산 문제는 이건 다 더하기 빼기란 말이에요. 이렇게. 그래서 야 더하기 빼기를 못할 수는 없다.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게 어려워하면 안 된다. 에? 그래서 자꾸 제가 질문하다 보면 이 친구의 습관이 뭐가 있냐면 다른 친구들은 이 그림을 확인하고 여기서 이런 게 막 깔리면 그래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선 이 식이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적게 걸려요.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5분 동안 풀어야 된다면 이 문제를 보고 그래 어떤 식을 써서 어떻게 풀 거야 라는 아이디어가 1분 만에 뜨는데 이 친구는 막 돌고 돌아서 4분 동안 뜨는 거야. 그러면 앞에 친구는 4분이라는 계산에 여유가 있는 거고 좀 전에 말했던 그 친구는 겨우 이제 4분 동안 생각해낸 거예요. 이렇게 하는 거야. 그게 맞았는데 문제는 뒤에 이제 남겨진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적어진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
계산 문제를 자꾸 틀린다, 계산이 약하다는 친구들은 대부분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고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게 돼서 그래요. 같은 말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거야 라고 바로 딱 들어가는 거, 그게 되게 부족해서 그래요. 다시 보면 이런 것도 서술이지만 좀 써야 되니까 부담스럽죠, 시간이. 근데 어떤 친구는 딱 보고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지 해서 머릿속에 막 지나가는 친구들은 밑에 읽다 보면 별거 없는 거 알아요. 그래서 아주 여유 있게 계산을 해요. 천천히. 막 오답이 아니라 막 검산도 해보고 이렇게. 근데 여유가 없으면 확 빨리 풀어야 되니까 시간에 쫓기게 되고, 그러면 아주 쉬운 계산도 틀리는 경우가 많다고요, 이렇게. 그래서 문제에서 오답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내가 이 문제를 아예 접근을 못해서 틀리는 경우는 아예 틀리는 거잖아요. 그건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난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런 거 보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았어. 근데 방법을 알았는데 틀려요, 그게. 그거는 계산을 실수하거나 계산이 좀 뭔가 이렇게 오류가 생겼는데, 그거는 너무 늦게 계산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. 내가 너무나 빠르게 이렇게 머릿속에 딱 뜨는 게 아니고 오래 걸린 거예요, 그게. 그래서 물리에서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방향을 딱 나중에 잡을 때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공부하다 보면 11월, 12월쯤 되면 딱 보면 그림을 보더라도 이건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였고 어떻게 푸는 거야 라는 이 모든 게 머릿속에 싹싹 지나가게끔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. 잠깐 보겠습니다.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걸 좀 정리한 건데, 여기 100이라는 숫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에요. 100% 쓰는 거예요, 이렇게. 근데 문제를 이해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지 시기나 상황이 탁 뜨는 데 걸리는 시간이 A라는 친구는 한 30% 정도? 그러니까 뭐 10분을 하면 3분 만에 뜬 거예요, 이렇게. 그럼 나머지 여기 있는 실제 계산할 수 있는 요거는 아주 여유가 생겨요. 그리고 오른쪽 친구는 공부하는데 이 문제가 어떤지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겨우 알아냈어요. 어떻게 해야 되겠다.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데 70%의 시간을 쓰게 되면 나머지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은 되게 적어진 거예요. 근데 지나고 나면 여유 있게 계산해야 틀리지 않은 거예요, 이거. 이렇게 하면 계속 쫓기니까 계속 힘들어요. 그리고 이 친구는 되게 억울한 거예요. 내가 다 알았었거든, 방법을. 오래 걸렸지만. 근데 계산이 틀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, 이렇게.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. 지금부터 막 달달 애우라 이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을 줄여야 돼요, 이렇게. 그러니까 그림을 딱 보고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라는 아이디어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식들, 상황들을 빨리빨리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, 이렇게. 그러면 이렇게 되고 시간 여유도 있고 잘 틀리지 않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막 지금부터 달달 애우라 그게 아닙니다. 계속 반복하고 정리하고 계속 이해를 바탕으로 계속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스스로 깨우칠 거예요, 이렇게.